면허 만료로 고창김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 명품화를 위해 쏟아부었던 수십억 원의 사업들도 물거품이 될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전북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선이 전복되고 귀경길 고속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5년 착공해 계획대로 2029년에 개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압류된 미집행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압류된 부동산 체납자에 대해 납세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지난 5일 면허 만료로 고창김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창군이 김 명품화를 위해 쏟아부었던 수억 원의 예산도 물거품이 될 상황입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청정 갯벌에서 자란 고창김은 맛과 향이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서해안권 최초로 유기수산물 인증과 미국 농무부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원전 온배수 배출에 따라 오는 22일 김 양식 면허가 사라져 고창에서는 김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수력원자력이 고창 김 어가에 보상을 해주고 양식 면허를 2024년까지만 쓰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고창군에서 유기 인증이나 USD 인증 받으면 못해요. 김을 못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고창 김 가공을 위해 30억 원가량을 들여 지은 공장은 타지에서 김을 가져와야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간 세금은 18억 원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명품화를 위해 고창군이 2019년부터 각종 홍보와 친환경 인증 등에 쓴 군비는 2억 원이 넘습니다. 고창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수원과 면허 만료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입장. 하지만 한수원으로부터 면허 발급 승인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앞으로는 정치권과 협력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 양식 어가들은 고창군을 타 지역과 비교하며 행정이 보다 빠르게 면허 만료에 대해 대비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군하고 한수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계속 연장 해왔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올해 마감이 된 거잖아요. 근데 조금 행정적으로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건데. 수년 동안 수십억 원을 들였던 만큼 10여 년 전부터 예고된 면허 만료에 대한 행정의 대응이 늦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가족들이 정을 나눈 닷새간의 추석 연휴에 전북 곳곳에서는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선이 전복되고 귀경길 고속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쯤 군산시 12동파도 남쪽 7.5km 인근 해상에서 77 대령호가 전복됐습니다. 군산해경은 승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71살 선장과 53살 기관장,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선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18일 오후 3시쯤 부안군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108km 지점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1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10시쯤에는 고창군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76km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1톤 탑차를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처음 사고를 낸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3시쯤 정읍시 연지동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20대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쓰러진 신호등에 택시가 부딪혀 40대 등 승객 2명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이처럼 사건 사고가 잇따랐지만 추석 연휴 동안 도내 하루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1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교통사고가 14건 일어난 것에 비해 올해는 12.2건 발생했고 부상자도 20.3% 줄었습니다. 다만 절도가 33건, 폭력이 21건 발생하는 등 지난해보다 4대 범죄가 2건이 늘었지만 살인이나 강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지역 209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추진연합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025년 착공에 계획대로 2029년에 개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유례없는 폭염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이제 추석을 가을 추자가 아닌 여름 하자를 써서 하석이라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중랑천. 산책로를 거니는 시민들 손에 양산이 들려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연신 부채질을 하는가 하면 그늘에 앉아 쉬는 모습도 보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시민들은 여전히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전 때는 에어컨 같은 거 그렇게 안 틀었었는데 이번에는 뭐 애들이 오니까 하루 종일 틀어놨었지. 나간 게 산 같은 이런 데 간 게 아니고 실내 먼데 그런데 에어컨이 틀린데 그쪽 쪽으로 많이 갔어요. 더위 정말 무서워요. 올해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어요. 음식도 못했어요. 애들한테는 미안하다 그랬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올 여름, 올 추석은 완전히 다운됐어요. 제가 처음이에요. 처음 이런 적.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그야말로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 보내야 했던 추석 연휴.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보은과 광주광역시, 구미와 통영, 수원 등은 하루 최고 기온이 34에서 35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9월 기온 중 가장 높은 값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따뜻한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대기 하층에서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와 태풍 사이에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20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19일까지 이어지겠고 20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더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가 내린 뒤 다시 기온이 조금 올라 이달 말까지는 평년보다 2, 3도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순창군이 벼멸구 급증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순창군은 계속되는 폭염 여파로 구림면을 중심으로 550여 헥타르의 벼멸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일 군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벼멸구 발생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또 연휴가 끝난 19일 긴급 방제 대책 회의를 진행해 벼멸구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군은 벼멸구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농가별 맞춤형 방제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드론을 활용한 광역 방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벼멸구 확산 방지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예산을 동원해
벼멸구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가의 소득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압류된 미집행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압류된 뒤 공매가 미집행된 부동산 체납자에 대해 납세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군과 협력해 압류 부동산 공매 처분 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체납 정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위탁 관리합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위탁 관리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이사장 선거를 관리했지만 내년부터는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하게 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올해 1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과 후보자 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지정 1인 선거운동 가능과 같은 확대된 선거운동 방식이 적용됩니다. 도내 화상 전문병원이 없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24시간 화상 응급실이 있는 대전화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중증 화상 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처치와 이송 과정에서 협력하고 소방대원들에게 관련 화상 처치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상 환자 832명 중 36명을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화병원으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허용되지 않거나 당내 공천이 힘들 것으로 판단한 입지자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고 조국혁신당 역시 인지도가 높은 입지자들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북 정가에 따르면 2026년 자치단체장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입지자들의 조국혁신당 입당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기존 선거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복당하지 못했던 인물들로 무소속 출마보다는 조국혁신당 입당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인물은 김제시장 출마를 고심하는 정호영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진안군수 출마를 저울질하는 이한기 전 전북도 의원, 임실군수 출마 입지자인 김왕중 임실군 의원, 부안군수 출마 입지자인 김성수 전 부안군의회 의장 등이 있다는데요. 또한 남원시장 출마 예정자로 분류되는 강동원 전 국회의원과 임근상 전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역시 조국혁신당 입당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한전 등 관계기관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한전 남원지사,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확정 시 진입로 확보장과 상하수도 증개설, 가스배관 설치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영호남 내륙 중심 도시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지리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점을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영호남 교통의 중심지이자 자연과 교육 환경을 갖춘 남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정읍 고창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가 내년에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고창군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인 토방청담을 열고 노을대교 건설이 무산되었냐는 주민의 발언에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